안녕하세요. 도반장의 사람이 좋다. 오늘은요, 제목부터가 환상적입니다. 네, 제목에 끌려서 제가 어렵게 삼고 철혈을 했습니다. 우리 지구를 벗어나는 13가지 방법에 작가님, 저희 방송은 네. 좀 특별하진 않은데 제가 게을러서 자기소개를 셀프로 해야 돼요. 네, 작가님께서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화작가 유소정입니다. 네, 사실은 진짜 왜 삼고초려가 어려웠냐면 작가님께서 이렇게 좀 내성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 글 속에서 감성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좀 편하게 못해드려고 긴장하셔가지고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자, 우리 작가님,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는 어머님들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젊은 분들이 읽는 이제 작가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작가님을 또 제가 삼권초려했죠. 이 책 제목부터가 너무 진짜 재밌는데, 어른들도 살다 보면 정말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것부터 제가 나 탈출하고 싶어, 이 답답한 지구에 탈출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제목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 히치하이커를 위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가이드란 책이 있잖아요. 제가 몰라요. 정말요? 네. 아니, 세상에 지식이 너무 많아갖고 다 알지는 못하는데 네. 작가님 덕분에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의 책을 처음에 쓰고 싶었어요.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작가님 이제 저 보시 말고 카메라 보시면 저 건너편에서 우리 어린이 친구가 어머님들 그렇죠. 네, 제가 도반장의 서변동이 보시죠. 천재 제가 저를 믿고 앞으로도 방송을 봐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부분의 작가분들이 등단하시면 성인 도서, 어른 읽으시는 도서, 뭐 이런 도서에 많이 쓰시는데, 뭐 에세이, 또 지금 이제 또 20대시니까 사랑에 대한 책 정말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어린 친구들의 감수성에 맞는 상상과 이런 부분을 글로 쓴다는 게 순수하지 않으면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저자라서 어떻게 어린 친구들을 생각하고 책을 이렇게 쓰시게 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남성분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고 싶지가 않다, 아이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만약에 5살짜리 아이가 길바닥에 엎어져서 울고 있으면은 그 비이성적인 행위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그 사람도 그런 식으로 길바닥에 엎어져서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 어린이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오히려 어린이를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어른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래요? 솔직하면 되니까. 이야, 이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순수한 어떤 마음과 행동에 자제력을 넣고, 그렇죠. 그리고 또 책임이라는 소재가 계속 붙으면서 맞아요. 어느 순간 내가 행동 하나를 자유롭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근데 이 말은 다시 하면 작가님은 아직 정말 어린이처럼 순수한 영혼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도전적 자세가 되어 있는 작가입니다. 20대니까 그렇다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순수하셔서 그러시지 않을까. 아직 제가 사회생활도 막 처음 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굉장한 무기신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분.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책 쓰는 거 진짜 어려운데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하셨나요? 완전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완전 덕업일치네요. 내가 좋아하던 거를 이렇게. 그렇죠. 지금 마케팅 하면서도 글 많이 쓰고 있고, 블로그로도. 그리고 사람이랑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요? 네. 제가 사실 어제 네. 작가님 모시기 전에 사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진짜요? 네, 저 책도 있지만은 작가님께서 아시아에 380만 명의 독자를 가지고
그러시더라고 오셔갖고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은 사실 그만큼 마음속에 더 많은 생각과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글로 이렇게 쫙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외향적인 것처럼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글로서 자기 생각을 잘 그간다고 하던데 작가님이 앞으로 이제 아시아에 400만 구독자를 모든 내향적인 사람이 그런 책을 쓰진 않죠. 이제 좀 풀리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지구를 벗어나는 13가지 방법에 딱 이 주인공이 있는데 네. 윤지. 윤지. 근데 이 윤지라는 친구 윤희일 거예요. 윤지가 아니라. 그래요? 네. 윤희인가요? 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그림이 윤지. 그림이 윤지. 예, 윤지 작가님. 그림이 윤지 작가님인데 예, 네. 윤희. 죄송해요, 여러분. 사전 조사가 좀 미흡해서 이렇게 뽀록이 나네. 책을 안 읽었다는. 저는 사실 이거 책 제목에부터 걸려서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먼저 작가님 섭외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나서의 이야기를 이제 인터넷상에 서치를 해보니까 이 윤희가 남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다들 많이 그렇더라고요. 네. 심지어 저는 출판사에서 윤희가 있고 윤희 친구인 수진이가 있는데 네. 둘 중에 한 명을 남자아이로 바꿔주면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여자아이랑 남자아이가 둘이 주인공이어야 모든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남자아이가 2명인 책에는 그런 질문이 안 들어와요. 이것도 좀 시대적으로 조금 생각을 그렇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여자 주인공만 있으면 안 되나요? 전 딸 시대인데 안타깝게 전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남자애들도 좋아할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아들이 딸이에요. 저희 애기 엄마는 아들 보면은 아들 안 그러고 우리 딸 이러거든요. 너무 개인의 욕망이. 그쵸. 개인의 욕망이. 왜냐하면 시대가요. 이제는 딸 있는 집이 효도 더 많이 해요. 네, 아들들은 와이프 눈치 보면서 따라가기 바쁘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윤희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윤희는 어떤 친구인가요? 윤희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요. 네. 자기는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를 꼭 해내고야 마는 친구예요. 그 과정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네. 잠깐 방황도 하지만 결국은 거기로 가게 되는 거기가 어디예요? 우주죠. 아니, 이 스포를 미리 공개하시면 어떡해요? 제목부터가. 네, 이미 제목부터가 갈 거라는 가정하에. 네. 그럼 이 윤희라는 캐릭터가 사실 나오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속마음인가? 내가 이렇게 난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나랑은 상관없이 창조가 된 인물입니까? 사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모두가 저를 조금씩 닮았어요. 조금씩요? 네, 그래서 어디부터가 윤희가 네. 나랑 닮았는지 그리고 어디부터가 내 창조인지 생각하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주인공을 좋아했었지라는 느낌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직 20대라서 결혼도 전인데 네. 자식을 이렇게 여러 명이나 보시면 어떡해요? 잘하셨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 많으면 좋죠. 네. 자, 그러면은 시대가 또 바뀌었는데 주인공만 너무 또 부각하면 그렇잖아요. 네. 등장인물 조금씩 어떤 마음으로 이 친구들을 사실은 태어나게, 사실 이 등장인물들한테는 엄마잖아요. 부모잖아요. 그쵸? 네, 부모 입장에서는 나의 자식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다고 하는데 조금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 소개란이 네. 여기에 따로 있어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금 반대로 나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책 사서 보실 거니까. 책 사서 보세요. 네, 가지고 읽어주세요. 윤희가 있고 윤희의 친구인 수진이가 있어요. 네. 수진이는 모든 말을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해요.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대신에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리고 윤성수님이라고 등장해서 아이들에게 과학적인 상식을 알려준 선생님들이 있고 단아빠 박사라고 적인지 친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네. 비둘기 가면이 등장해요. 그럼 이 조금 특이한 캐릭터인데요. 단아빠 박사 이름만 보면 좀 악당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은 건가요? 처음에는 악당으로 등장을 해요. 해요. 네. 그러다 나중에 그 스포일러.
아, 스포일러? 네. 아, 여러분 책 읽어보셔야 된대요. 그럼 비둘기 가면은 또 뭐예요? 비둘기 가면의 정체도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는데 네. 일단 윤희가 우주로 가는 걸 방해하는 존재들이죠. 아, 세상에 이렇게 뭔가 좀 꿈을 갖고 해보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참 많네요. 아, 근데 윤희는 도대체 왜 우주로 가려는 거예요? 윤희의 엄마가 어렸을 네. 때 외계인한테 납치를 당했어요. 아, 납치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엄마를 구하기 위해 우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작가님을 깜짝 놀라게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네. 윤희가 맞아요. 이럴 수가. 엄마가 딸 이름을 몰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윤희예요. 진짜요? 네. 근데 윤희잖아요. 아까 윤지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두 번 죄송합니다. 2번 죽이시네요, 저를. 아,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살려드릴게요. 용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게요. 아, 죄송합니다. 안경을 하나 더 낄게요, 여러분. 아, 분명히 아까 윤이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윤지라고 그래갖고 윤이라고 분명히 해주셨는데 제가 2번 네. 사실 윤지 그림 작가님이 네. 그림 작가님 성함이 윤지인데 네,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주셨어요.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보여주자마자 그림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저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정신 연령이 아직 초등학생 수준인데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딱 윤 선생님은 딱 제 캐릭터 같아요. 네. 도사하는 짓이 닮았어요. 네, 네. 아, 닮았죠. 언제 혹시 저 보신 적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말씀도 너무 잘 해주시고, 네, 일단 주인공 캐릭터, 네, 윤희한테 죄송하고, 또 그림 작가님 윤지님께, 제가 팬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윤지 작가님을 또, 자, 그러면은, 네. 다음 질문으로, 작가님은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어린이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이 책의 메시지가 맨 마지막까지 등장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너네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돈이 안 되는 일이고 하기 싫으면 하고 싶어도 다른 거를 알아보는 게 좋은 일이야. 그게 막 게임이라든가 슬라임 만지기 같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네. 몰아세우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네. 근데 사실 좀 그래,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저도 이런 건 하지 마, 조카,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다르고, 네. 부모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는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내 아이가 저 시간에 다른 이로운 걸 해야 내 아이가 나중에 내가 없어도 잘 살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우리 부모들의 그 자녀 사랑이면서도 사실 노파심이란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거를 아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슬라임을 내가 판단을 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 맞아요. 네. 네. 우주도 가고 싶을 만큼 상상력이 풍부하고 더 많은 걸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나이가 이 친구들 나이대니까. 아, 근데 이게 왜 배경이요 우주일까요? 딱 보면 바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사파에서 고래가 하늘을 날아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구를 벗어난 13가지 방법인데 우주에 고래가 있나? 아니, 혹시 작가님이 사실은 바다를 반대로 생각하신 적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그건 아닌가요? 우주에 고래가 있어요. 정말이요? 네. 책 맨 첫 번째가 그렇게 시작해요. 오, 우주에 고래가? 네, 우주에 고래가. 이야, 제가 우주를 아직 못 가봐갖고 여기 안 나오네. 좀 전에 지나갔어요. 네. 예, 우주에 고래가. 이 부분이에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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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에 고래가 있어요. 우주에 야. 고래가 있어요. 우주에 고래가 뭐하고 사는지 제가 아직은 못 읽어드릴 것 같아요. 네. 제가 책 읽는 라디오 진행을 조금 일단 출판사에도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책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여러 아이들 책 재밌게 읽어드렸잖아요. 쭉 제가 타 출판사 책 읽어드렸는데 이 책도 욕심이 좀 나네요. 근데 이 책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함께한 제1회 이 동화가 재밌다 우수상 수상작인데 네. 네이버에서 주최한 이 동화가 재밌다 이거는 어떤 대회라고 여쭤봐야 되나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랑 친한 동화를 만드는 대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글 그림 부분이랑 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 책은 글 그림 부분에서 우수상을 탔어요. 아, 글 그림 네, 부분에서. 처음부터 그림이랑 어우러지게 책을 디자인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딱 보니까 이 책 제일 끝에 네. 제가 책 끝에 보니까 제 1회 이동화가 재밌다 심사단에 대하려고 그랬는데 어린 친구들 사진이 있거든요. 네. 초상권 문제 때문에 살짝만 보여드리고 네, 허락을 못 받아서 네. 심사위원이 이 책을 읽을 어린이들이었어요? 아니면 어린이들도 있고 전문 이제 작가님들 이런 분들이 동시에 같이 심사하는? 처음에는 거름망 차원에서 그 다른 심사위원님 분들이 정석껏 심사를 해주시고 네. 최종작으로 2건을 올리면은 그 중에 네. 아이들이 읽어보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책을 읽을 그 구독자인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야, 이 책이 진짜 재밌어요라고 뽑아준 거네요. 네. 감사한 일이죠. 진짜 이 책 뭐 몰라서 못 읽으면 못 읽을까 알면은 네 엄청나게 읽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아이들 감성으로 글을 쓰는 건 도전할 자신은 요즘 좀 없더라고요. 네. 제가 열심히 우리 저희 아들이 아직 5살이긴 한데 네. 상상을 위해서 이거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작가님 마지막으로 네. 저희 질문상으로 마지막인데 사실 그 고학년 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가면 이렇게 멋진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빠지면서 책 읽기를 좀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책 읽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좀 재밌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있는 혹시 비법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신 건 없을까요? 그게 사실은 제가 여기 지금 있는 직장에서 가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잠깐 했었어요. 네. 그때 보면은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이들은 책을 좋아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상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에 있어요. 막 어릴 때부터 너무 활동적이라서 가만히 못 앉아 있는다 그런 아이가 아닌 이상은 네. 모두 책을 좋아해요. 문제는 그거를 재미없게 만드는 환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제거하기만 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여러분 답이 나왔죠? 아이들의 대다수는 책을 사실 좋아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인자를 갖고 있다. 다만 책을 재밌게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되는 환경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가족이 부모가 같이 책을 읽어주거나 부모가 책을 같이 봐주는 시간이라든지 넌 책 읽어 난 놀게가 아닌 그렇죠. 네, 요것도 하나일 거고 다양한 아마 부모님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제거하면서 적극 동참을 해주시면은 세상에 이렇게 재미난 책이 있는 한 아이들은 책을 읽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작가님, 우리 이 책을 아직 못 본 독자들, 네. 네, 그리고 어머님들께 네,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면 전달하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그거 어려워요? 네. 네, 그냥 읽어보세요. 아니에요. 네. 이 책이 그 출판사한테서 이런 동화를 자기들이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안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어떤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꺼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서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들한테 잘 다가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지막 그 발언 기회를 드리면서 긴급하게 온 소식인데 네. 왜 그거는 빼먹냐 이러네요. 저자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 책의 페이지? 테마? 이 책 전부 다 사실은 너무 다 좋은데 그래도 이쪽 파트만큼은 더 재밌다. 어렵다. 중간중간에 네. 아까 얘기한 윤 선생님이 나타나서 네. 과학적인 상식을 얘기해줘요. 네. 첫 번째로 윤 선생님이 받은 질문이 네. 고래는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쉬나요? 이거든요. 네네. 윤 선생님 대답이 이렇게 돼요. 네, 윤 선생님 윤 대답이. 선생님 대답. 고래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지요. 고래의 주서식지는 바닷속이 아니라 우주니까요. 생각이 당연히 고래는 바닷속에 살고 숨을 쉬는데 우주라고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이게 어른들 상식에서 뒤집혀 버리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기본 상식의 틀을 깨는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맞아요. 얘기하는데 획일적인 학교 수업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작가님이
얘기를 던져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믿고 한번 책을 꼭 아이들과 읽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 읽혀줄 자신이 없다면 오디오 클럽에도 이 책을 읽어주는 파트가 있으니까 꼭 한번 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반장이 책 읽는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어린 친구라고 도반장이 잠시지만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네, 우리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 책이 너무 대박나서 시즌 2, 3, 4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